세계 경제 중심에서 신선한 뉴스를 전하는 실리콘밸리 통신입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미국 새 대통령 취임이었죠. 시장은 새 대통령을 얼마나 환영했을까요? 특히 두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넷플릭스 잘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 출신 현지 언론인 연결돼 있습니다. 손재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 백악관이 새 주인을 맞이했죠. 시장이 반겼는지 또 앞으로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걸 텐데 특히 많이 뛴 두 종목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지난주는 미국의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증시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다우지수가 0.6%, S&P 500은 1.9%, 나스닥은 4.2%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의 인준 청문회도 지난주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4년간 재정 정책의 힌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로 인준이 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지금 우려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서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환율은 강한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지난주 이제 관심을 모았던 회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과 테크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자율주행차 사업 크루즈인데요. 여기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GM은 7.5%, 마이크로소프트는 6.7%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GM은 전기차 사업이 미국 내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자동차 사업 그동안 발표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뛰어드는 소식이어서 이것이 두 회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가 무려 2억 명을 넘었다죠. 주가도 많이 뛰었고요. 제 주위에도 넷플릭스 이용한다는 사람이 정말 많던데 한국 콘텐츠 전담 법인까지 있을 정도죠. 한국 콘텐츠 관련된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 발표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2억 36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2억 명의 가입자 돌파를 기대하지 않았고 이 소식에 넷플릭스 주가가 지난주 12.84%나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과는 여러 면에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피콕 등 경쟁자가 등장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넷플릭스는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 실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의 비결은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자한 것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콘텐츠 제작비로 우리 돈으로 13조 1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라운이나 퀸스 갬빗, 스위트홈 같은 히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 콘텐츠에만 7,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더 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시청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에 세계 시장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모자라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못 만들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한마디로 나비 효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에서 예전에는 공장을 이제 아시아에 두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 두고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직접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 됐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력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직접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PC나 태블릿, 스마트폰, 게임용 콘솔 등의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반도체 기업들이 PC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자동차 수요가 늘었죠.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를 못 구해서 지금 차를 못 만들 지경입니다. 실제로 아우디는 반도체를 부족으로 인해서 1만 명 이상 직원을 일시하겠다고 하고요. 혼다도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폭스바겐도 올 1분기죠. 최대 10만 대 가량 차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